안녕하십니까. TC 머티리얼즈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제가 TC 머티리얼즈를 목요일날 영상에서 6,100원에 먼저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6,100원의 구간을 좀 깨면서 금요일날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월요일날에 보호예수 물량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 약 500만 주 정도의 물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보호예수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월요일 날에 전부 다 이 500만 주를 팔아버리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팔아버리면은 진짜로 사실 좀 여기 500만 주를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보호 예수는 언제든지 사실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목요일 날 영상 속에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그래서 보호 해수 물량이 만약에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날에 저는 꼭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불안하시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래 6,1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6,100원의 가격대를 제가 깨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매도를 안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근데 어찌했던 간에 지금 금요일 날에 6,100원의 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제 매도하자라고 제가 문자로는 다 알림을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 보내셨던 분들은 아마 잘 대응을 하셨을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여기 분봉상 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조금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래서 좀 안 깨기를 바랬었는데, 이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여기 6,100원 정도 제가 선을 그을게요. 이게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 주어야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매물대 구간에서 지켜주지를 못하니까 최근에 여기 위에서 샀던 어떻게 보면 매물들이 순간적으로 확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중요한 지지선의 라인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히려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매도하면서 먼저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시지 마시고, 우리 차라리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서 조금 더 싸게 한번 잡아보자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먼저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도 제가 영상 속에서 6,100원 구간 깨면은 매도하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당연히 연락을 드리는 게 맞겠죠. 자, 지금 이 TC 머티리얼즈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이제 전력 관련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요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슈가 좀 나와버렸었죠. 그래서 잠깐만 좀 시장을 보고 갈 건데, 이 TC 머티리얼즈 자체가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금요일 날에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추세 상승을 잘 하고 오고 있다가 이제 조정의 흐름이 한번 나올 때는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단기 추세는 약간 좀 주춤했기 때문에 살짝에 눌렸다가 다시 또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TC 머티리얼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전력 관련으로 해서 분명히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테마라기보다는 실적과 연결되어 있는 테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다시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얘는 앞쪽에 이미 1차적으로 물량에 대한 매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한 물량들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2차에 대한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떨어졌을 때 더 싸게 한번 잡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얼마에서 그럼 매수를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냐면, 자, 이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있는데 거래량이 터져주면은 바로 돌파 흐름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에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눌림 조정을 받습니다. 제가 6,100원이라는 가격대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가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 날에 거래량이 들어왔었죠. 여기 가격대가 6,100원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6,1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5월 27일 날에 거래량이 터졌고요. 근데
여기 5월 27일 날 이후로는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매도의 포지션이 또 뜨면서 제가 6,100원의 구간에 이탈하면서 이제 매도하자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지금 제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거냐면 5월 27일 날에 시초가가 5,5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한번 5,500원 정도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매도 결정을 내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또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TC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시고 제가 노란색에 또 매수하는 화살표가 뜨면은 제가 제일 먼저 또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주주분들도 이번에 매도 못하신 분들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또 잘 팔아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매도에 대한 문자까지 우리 주주분들한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어제 제가 6,100원에서 매도하자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그게 신뢰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실제로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실전에서 계속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TC 머티리얼즈 최종 요약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 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TC 머티리얼즈 분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현재 가격대가 정말 중요했었던 매물대 구간까지 지금 먼저 다 내려오는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속에서 5,500원 구간까지는 먼저 열어두자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금요일날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지켜보려고 하는 거고 그 전에 다시 반등의 흐름이 나올 때는 제가 또 다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저도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TC 머티리얼즈 위에 매물대가 하나가 좀 자리 잡고 있는 게 7,000원 구간에도 있고 6,250원 구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요. 이번에도 TC 머티리얼즈가 이 7,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줬었던 부분이다라는 거를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